자, 이번 주에 태풍이 올라왔습니다 해서 태풍이 올라올 때는 땡권이나 저수지에서 비가 많이 올 때 쏘가리 낚시를 하면 대박을 만날 기회가 많습니다. 왜? 찬물이 유입되면서 그 주변에 쏘가리들이 그 주변에 붙을 때 대박의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 개인 사정으로 못 가서 오늘 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보니까 제가 나름 어탐에 대해서 많이는 아니고 어느 정도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서 어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쓰는 어탐은 보통 좁은 빔을 쏴서 그 빔에서 읽어드리는 거를 그 작은 화면에 뿌려주는 겁니다. 음파는 보통 속도가 얼마나 빠를까? 과연 내가 어탐을 보고 있는데 고기가 화면에 찍혔을 때 이게 밑에 있는 건가? 그런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음파는 공기 중에 쐈을 때는 초당 340m를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물속에서는 얼마나 빠를까? 물속에서는 초당 1.5km를 간다고 써 있습니다. 수심이 1.5km가 되는 곳을 찍고 온다. 그러면 몇 초가 걸릴까요? 당연히 2초가 걸리겠죠. 가는데 1초, 오는데 1초. 1500m를 갔다 오는데 2초가 걸립니다. 150m는 0.2초면 갔다 오는 거죠. 15m는 0.02초면 찍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탐에 고기가 표시되어 있다. 바로 밑에 고기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듀얼빔이라고 해가지고 어탐에서 그 센서를 뿌려주는 게 이제 트랜듀서라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어탐에서 200kHz가 있고 83kHz의 주파수를 뿌려줄 때가 있습니다. 그 뿌려줄 때는 이렇게 원형으로 돌면서 꽃갈콘 모양으로 바닥을 찍기 때문에 자, 트랜듀서를 달 때는 수직 수평을 딱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틀어지면 이렇게 옆으로 가니까 수직 수평을 항상 해서 고정을 잘 한 다음에 달아야 됩니다. 자, 그럼 200kg로 찍었을 때 바닥은 과연 그 원형 몇 미터를 찍은 것일까?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관련 그런 거는 코넷모역이나 이게 허밍버드 파는 곳에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자, 쉽게 얘기해서 200kHz로 우리가 어탐을 찍는다. 3m의 깊이를 트랜듀서부터 바닥에 찍었는데 어탐에 3m로 나옵니다. 거기에 표시되는 거는 3m는 그 원형으로 됐을 때 지름 1m의 바닥을 찍는 겁니다. 10m면 3.3m가 되겠죠. 30m면 10m. 그럼 83kHz는 뭐냐? 1대1 비율이면 1대1 비율이라고 보십니다. 자, 3m면 방향 3m, 지름 3m입니다. 지름 3m. 자, 1대1. 그러면 그게 뭔 효과가 있냐? 자, 빠른 탐색을 위해서는 83kHz로 후딱 보는 겁니다. 그 지형을. 그리고 좀 디테일하게 보겠다 하면 200kHz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듀얼빔 두 가지를 같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드 이미징가 나왔죠. 사이드 이미징은 455kHz, 그 다음 800kHz. 그만큼 폭은 좁아질 거 아닙니까? 대신에 이 타원형을 옆으로 누르는 거죠. 원형을 이렇게 찌그러뜨려서 넓게 타원형 럭비공 모양으로 이렇게 찌그러뜨려서 그거를 읽어 나가는 거죠. 수심 10m권에서 200kHz로 찌 가면서 찍고 있다. 거기에 고기가 떴다 하면 바로 고기 밑에 있는 겁니다. 반경 몇입니다? 내 센서가 있는 거기서 중심점을 그어서 3m 원 안에 3m의 원 안에 고기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는 이제 수심층별로 고기가 있으면 3m에 찍히고 10m에 찍히고 이거는 수심층별로 찍기 때문에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고 분명히 고기는 존재한다는 거죠. 그게 완전 기본입니다. 기본. 어탐은 언제 주로 많이 쓰냐? 제가 생각하는 어탐을 쓰는 시즌은 늦가을, 겨울, 봄. 고기들이 스쿨링 할 때 그때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름에는 아무래도 물이 표층만 뜨거워지고 안은 그 산소량이 안 녹아있죠. 그 턴오버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같은 여름철에는 7, 8m권의 그 어탐을 보면 서머클라인이라고 7, 8m권에 약간 띠 같은 게 쭉 낍니다. 그 이하로는 고기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왜? 산소가 녹아있지 않기 때문에 저도 죽는 걸 알기 때문에 7, 8m권에 걸쳐있는 고기들이 많습니다.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지금 이 시즌에 대부분 쏘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머클 라인 7, 8m권 밑으로는 깊은 수심으로 공략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단 언제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는 표층물은 따뜻한데 차가운 물이 유입되지 않습니까? 골짜기에서 내려오다 보면 산소가 많이 녹아있는 이런 물 유입되는 쪽 이런 데서는 깊은 데서도 나옵니다. 왜? 찬물은 밑으로 내려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산소가 많이 있는 녹아있는 물이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약간 깊은 데에서도 고기가 붙는 거죠. 이런 여름 시즌에 비가 집중호우나 비가 왔을 때. 근데 그런 곳을 노려봐도 괜찮지 않을까. 저수지권 그리고 베스 낚시를 하시는 분을 보면 허밍버드하고 로렌스 거 두 가지를 보는데, 허밍버드가 좀 이런 사이드 이미지나 이런 게 좀 선구자 쪽이죠. 그러다가 로렌스가 나중에 똑같이 했죠. 근데 로렌스는 좋은 게 좀 선명하다는 느낌? 저는 그런 걸 많이 받았어요. 선명하고 좀 정확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지금은 모르겠어요. 한 7, 8년 전이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썼던 게 젠 시리즈, 젠 1이니까 지금 젠 3에 3D까지 되는 게 나와버렸으니까, 그때 당시 3D까지 지금 현재는 되니까. 로렌스를 파는 곳이 저기 부산에 있는 무슨 모 업체거든요. 근데 그 업체 AS 정책이 그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뭐냐,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기계를 그쪽에 보내야 되는 그런 거지 같은 AS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냥 펌웨어를 인터넷으로 다운받아서 그냥 컴퓨터에 넣고 SD 카드에 넣은 다음에 업데이트를 시키면 되는, 우리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하듯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그 펌웨어를 안 주냐? 그 펌웨어를 딴 거에다 넣으면 한글화가 되기 때문에 안 주는 겁니다. 멍청한 AS 정책이죠. 참 사람 불편하게 만드는 AS 정책인데, 자, 어탐 로렌스로 따져보면 같은 어탐이라도 버전이 3개입니다. 자, 미국에서 쓰는 버전이 있고, 그 다음에 인터내셔널 버전이 있고, 그 다음에 한글화가 되는 버전이 따로 있습니다. 총판, 부산에 있는 총판, 어디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서는 자기네들끼리 펌웨어를 가지고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거죠. 한글화를 시켜서. 근데 가격은 더럽게 비쌉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게 있겠죠. 근데 굳이 한글화 안 써도 돼요. 제가 볼 때는 인터내셔널 버전으로 수입을 해서 써도 그 가격에 충분히 다, 뭐 웬만한 건 요즘 다 영어 다 읽지 않습니까? 하니까 때문에 굳이 한글화가 되는 그걸 써야 되나? 그건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지금 AS 정책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전 AS 정책이 그랬습니다. 진짜 개 같았죠. 북미 버전을 수입해서 쓰면 지역을 벗어났다고 밑에 막 깜빡깜빡 거리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7, 8년이 지난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최근에도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튼 얘네들이 AS 정책이 그 펌웨어를, 한글화된 펌웨어를 퍼뜨리기 싫으니까 무조건 보내라. 그래서 지네들이 펌웨어를 업데이트한 다음에 다시 보내는 그런 개 같은 정책을 쓰고 있는데, 그러면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 총판에서 이런 뭔 정보를 줘야 되는데 정보가 없어요. 보통 뭐 매뉴얼에 대한 그런 거, 개똥 같은 매뉴얼 짜증나죠. 이걸 어떻게 쓰며 이런 그런 거에 대해서 매뉴얼이 나와야 되는데 기본적인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영상이 16인치 뭐 이런 거는 500, 600만 원이 넘는 그런 건데, 그거에 대한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게 너무 허술하다고 봅니다. 호리호리한 아가씨 나와가지고 고기 잡는 영상 몇 가지 올리는 것 같은데 아니라고 봐요. 그거에 대한, 어탐을 팔면 어탐에 대한 그 매뉴얼이나 자세하게 그런 정보를 줘야 되는데 왜 그런 영상을 찍는지 전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그 잡는 거 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어탐을 이용해서 여기에 뭐가 있었고 험프를 해서 3D로 돌리면서 이걸 찍으면서 나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어탐이 고기가 나올 거라 하고, 그렇게 그런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아무 관련이 없더라고요. 그거에 좀 빡치더라고요, 솔직히. 전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여튼 200kHz와 음파의 속도, 뭐 이건 무조건 기본이니까 나머지는 연구해 보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낚시할 때. 제 블로그 그 데이터 피싱 쪽에 보면 옛날에 했던 거, 뭐 닥터뎁스, 지금은 먹튀했죠. 닥터뎁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레코딩한 그 파일을 가지고 돌리면 그 수심층별로 이렇게 3D처럼 쭉 그 컬러별로 나오는 게 있었는데요. 얘네들이 허밍버드와 손을 잡으면서
먹튀를 했죠. 그 다음부터 뭐 더 이상 업그레이드는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걸로 옛날에 좀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 두 가지 회사가 있으면 두 가지 분명히 차이점은 존재해요. 근데 비슷비슷하지만 차이점은 있다. 근데 전 로렌스가 더 선명하고 더 정확하다고 봅니다. 써보니까 그 당시 지금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로렌스를 파는 총판은 그거에 관련된 영상을 좀 뿌려줬으면 좋겠다. 예.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뭘 하고 이렇게 나왔을 때 이 그림이 뭐가 나무고 뭐가 긴지, 그 다음에 뭐 험프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착각하는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 고기가 찍혔을 때 이게 고기인지 뭔지 보이질 않습니다. 하얀 점으로 보이는 것들이 베스트인데 사람들이 맨 처음에 보면 몰라요. 왜? 작은 화면에서 보려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려줘야 되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뭐 이런 것도 뭐라고 하려나?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이상한 말만 했네요. 요약하자면 음파는 물속에서 초당 1.5km를 간다. 그리고 200kHz는 3분의 1로 보시면 된다. 자, 3m면 지름 1m를 찍어주는 거고 83kHz는 1대1로 보시면 됩니다. 수심과 넓이는 1대1. 자, 1m면 1m고 3m면 3m의 원형을 찍어주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